저는 그 사설 표준화 기구인 OMG에서 다루고 있는 OMG 로보틱스 DTF에 관련된 표준에 대한 그리고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 연사님들 너무 재미있게 강의를 해주셔갖고 한 15분 지나갔는데 그래도 15분 안에 제가 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OMG 쪽은 조금 이제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나라가 이제 지능형 서비스 로봇을 연구하고 막 시작했을 때 OMG라는 사설 표준화 기구에서 이제 국가에서 저희 애트리 연구소의 로봇부를 만들고 그다음에 국제공동과제 연구를 하면서 이 국제 표준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미션을 주셔서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희 초대 그 조영조 박사님이 OMG 표준화 기구의 그 DTF 의장님도 하셨고 대부분 이 OMG 쪽에서의 그 로봇 쪽 표준화 활동은 애트리에서 주로 했습니다. 애트리에서 이제 초반에 2006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게 2006년에 로봇 DTF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가 세계의 그 단체 표준을 만들었고 국제 표준을 만들었고 지금 제가 이어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그러한 조금 스토리가 있는 우리나라 그 로보틱스를 그래도 국제 무대에 알린 그런 표준화 기구가 OMG였었다 이렇게 대부분 평가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왔는지 지금 어떤 표준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표준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15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MG는 주로 객체, 분산 객체 쪽을 다루는 표준화 기구였고요. 대표적인 표준으로는 코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UML이 있고, 그 다음에 XMI가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이제 미국 기업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고, 나사가 있고, 되게 이제 굵직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굉장히 큰 회사들이 이제 OMG 기구에 활동을 해서 이제 그 표준화를 만들면 이 표준화된 것들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조금 더 쉽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엑셀레이션 시키는 툴들을 이 표준화 후속으로 계속 큰 기업들이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MG 쪽의 소프트웨어 개발 툴들은 표준화 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로봇 쪽도 이제 그러한 OMG의 철학이나 이러한 그 굉장히 사회적인 미션을 가지고 하는 부분의 한 축으로 OMG 로봇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OMG 로봇은 특별히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일상에 로봇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걸 넓혀보자, 더 넓혀보자 하는 미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로봇과 관련된 다양한 표준화 기구들에 대한 표준들을 어떻게 인터오빌리티, 상호 운영성을 더 확장시켜서 일상으로 그걸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들로 이제 로봇이 출발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로봇 쪽에 세 가지 OMG 표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던 로봇 인터랙션 서비스라는 ROIS라는 국제 표준이 하나가 있고 2018년에 이제 제정이 됐고요. 여기에서는 인간하고 로봇하고의 상호작용을 할 때에 로봇의 어플리케이션 쪽하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쪽하고 또 컴포넌트 그 로봇 표준 사이에 어떻게 인터페이스 특별히 데이터 익스체인지에 대한 그리고 메시지에 대한 그 표준을 만들까를 고민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거고요. 이 이제 ROIS 표준으로 시작이 돼서 계속 지금 이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2.0이 지금 표준이 다시 시작이 됐고요.
또 여기서 파생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유현필 박사님 설명했듯이 이 OMG에서 처음으로 지능형 서비스 로봇 분야의 로봇 로컬라이제이션 서비스를 담당했던 그 의장님이시고 개발을 하셨고 그 로봇의 이제 위치 인식에 대한 것들을 주로 다루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표준의 두 번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는 참여를 안 했지만 그 전에 참여를 했던 그 일본 주축으로 만들었던 RTC라는 게 있었습니다. 로보틱 테크놀로지 컴포넌트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로봇 소프트웨어를 디벨로먼트를 할 때 그런 어떤 서비스나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어떻게 컴포넌트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큰 고민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에서 주도된 RTC는 지금 계속해서 민간 기업이나 국가 사업에 로봇의 어플리케이션 단에 계속 이 표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표준화고요.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한 5가지의 로봇 관련된 표준들이 이미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표준이 진행되냐면 아까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제 로스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로봇과 사람과의 인터랙션 사이에서 메시지와 데이터의 어떤 익스체인지에 대한 포맷을 저희가 이제 표준으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2.0에는 뭘 담고 있냐면 이게 로봇하고 사람하고의 인터랙션도 중요하고 그 환경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환경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온톨로지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을 하자는 의미에서 2.0에서는 지금 이제 저희가 개발 중에 있는 로보틱 온톨로지 서비스에 대한 사람과 로봇의 인터랙션에 대한 그 기능을 조금 확장시키자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로이스 2.0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RFP가 이제 9월에 통과가 돼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반이 만들어져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제 로보틱 서비스 온톨로지입니다. 이 로소라고 저희가 이름을 불렀고요. 지금 이제 RFI부터 시작해갖고 제안부터 시작해갖고 RFP가 채택되고 서브미션 돼서 이제 리비전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금년 12월에 이제 FTF라고 그래서 파이널라이즈 태스크 포스 팀으로 넘어가서 내년이면 이제 이게 로소가 국제 표준 이제 채택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기존의 온톨로지는 뭐 사람과 사람, 로봇과 로봇 사이에 어떤 추상적인 그런 규칙을 이제 온톨로지 기반으로 해서 표준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조금 더 로봇이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사람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 환경들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사람, 사람과 로봇, 로봇과 로봇, 그 다음에 로봇과 환경 여기까지 좀 넓어져서 그 표현들을 어떻게 공통적으로 지식을 뽑아내고 그 지식들을 표현을 할까에 대한 이런 논의가 이제 실제적으로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 측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그게 필요로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이제 이게 아마 그 필요가 표준으로 지금 나온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온톨로지에 로봇과 사람, 로봇과 환경과의 좀 넓어진 그런 지식 이런 지식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로봇 서비스 온톨로지에 대한 표준이 출발이 됐고 이제 한 1년 정도 후면 표준안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로소가 이제 그 로봇 온톨로지 서비스 이전에 이제 관련된 표준들이 있죠. 사실은 아까 상호작용 서비스에 사용되는 로봇 서비스 구성 요소 집합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이 정의를
로스에 확장해서 재정의 할 수 있는 그 표준이 이미 있었고요. 그 다음에서 RLS, 그 로컬라이제이션 서비스에 대한 것도 지금 환경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런 그 표준도 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IEEE의 187-2015의 그 핵심 RA 엔터티 공식 정의를 제공했는데 이 어휘에 대한 확장도 좀 필요했고, 그 다음에 ISO CD 22166-1에 대한 서비스 로봇 모듈식 아키텍처가 있는데 이 아키텍처의 일부도 로소에서 지금 반영을 해서 확장을 시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소가 지금 관련된 표준들이 한 5개, 6개 정도 되고요. 거기서 기존에 정의된 표준들은 그냥 바로 어댑테이션 해서 쓰고 이거를 확장하는 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표현되지 않는 환경과의 어떤 인터랙션 부분, 환경과의 어떤 설정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개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로봇 서비스 온톨로지의 그림에 이제 저희가 표현을 포지셔닝을 지금 해봤는데요. 그 왼쪽 축에는 이제 사람에 대한 서비스가 고도화되는 축이고, 오른쪽 축은 이제 로봇의 서비스를 이제 좀 더 고도화하는 그런 두 좌표 간에 지금 OMG의 그 온톨로지 서비스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고 기존의 서비스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그림을 표현한 그림이고요. 또 하나는 이 온톨로지를 가지고 지금 일본 측의 현황을 보면 굉장히 저희가 도움을 받을 게 많은데, 문샷이라는 이제 그 국가적인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있어요. 사이버 아바타.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진행될 우리의 삶을 이제 로봇하고 어떻게 공존하면서 그걸 풀어갈 것인가. 또 기후 문제, 또 여러 가지 발생되는 지금 문제들을 이 사이버 아바타 커뮤니티 쪽에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을 가지고 펀딩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2025년에 이제 그 사이버 아바타 엑스포를 일본에서 열 건데 그때에 10,000대 이상의 그 사이버 아바타를 풀어놔서 그 인공 섬을 하나 만들어서 풀어놔서 거기서 실험 같은 거를 해서 어떻게 인류 문제, 앞으로 진행될 인류의 문제, 인간하고 로봇하고의 어떤 공생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온톨로지, 이 로봇 온톨로지 서비스 표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쪽에 지금 굉장히 현실적이고 로봇과 인간과 사회와 미래에 대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일본 측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이제 앞으로도 뭐 그런 추세가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처음에 이제 OMG가 시작할 때 사람하고 로봇과의 인터랙션으로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점 기술도 발달되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로봇이 필요한 환경도 자꾸 넓혀지니까 이제는 이제 미래 문제까지 로봇이 풀려고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사람하고 공존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많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구현을 하고 섬을 만들어서 또 사이버 아바타지만 그걸 다 풀고 거기서 어떤 요청사항과 그 필요성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이 온톨로지를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부분들에서 지금 이 온톨로지 표준이 이제 많은 기구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한국 로봇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지금 이제 에트리가 들어가 있고, 서울시립대 아까 말씀드린 이지우 교수님도 들어가 있고,
또 여러 회사도 지금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한 3년 전에 저희가 그 OMG 활동을 못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국제 표준화를 담당하기 위해서 과제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제에 표준화 연계 과제가 좀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었고, 또 하나는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이 OMG는 특이하게 그 참여하는 조직의 규모를 보고 애뉴얼 피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애트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인데 한 2,600명 정도가 되니까 인구 그 연구원들이, 거기 또 그 연구비도 굉장히 크니까 한 1년에 7천만 원을 요구를 등록비로만 회원 가입비로 요구를 해서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제 최근에 국가에서 산업부에서 사설 표준화 기구에 대한 그 표준 활동을 이제는 지원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국가 표준도 있지만 사설 표준이 실제적으로는 기업들의 널리 통용이 되는 표준들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사설, 그래서 이제 과제가 만들어졌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제 OMG, IEEE, ATSM 같은 아까 설명드린 그런 세 가지 표준화 기구를 지원하는 과제가 만들어졌고, 그 과제에서 이제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이제 그 OMG에 등록을 하기 위한 애뉴얼 피가 얼마 안 돼서 다행히 이제 한국로봇산업협회가 마더로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애트리나 기밖의 학교들을 이렇게 위원으로 해서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로봇 표준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표준들이, 좋은 표준들이 지금부터 많이 나올 것 같고,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일본과 같은 모형인 그 실제적인 삶에 로봇이 관여할 수 있는 어떤 표준과 기술들이 좀 빠르게 개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온톨로지 표준이 만들어지기까지, 제정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그 단계들이 있죠. 코멘트가 있고 또 수정 작업들이 계속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2주일에 한 번씩 로컬 미팅 원격 회의를 통해서 이 표준을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 빈번한 횟수를 가지고 표준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이면 이제 표준이 나올 것이고,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OMG 로보틱 DTF의 이제 의장이 이제 제가 선출이 됐고, 그 다음에 로소의 FTF 마지막 단계의 워킹 그룹에 시립대 이지호 교수님이 이제 최후로 선정이 돼서 실제적으로 이제 같이 이 온톨로지 쪽과 로봇, 사람과 로봇의 인터랙션, 로이스 쪽의 표준을 함께 이렇게 리딩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과 환경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뭐 내년에 이제 이 표준이 나오고 로스 2.0은 그 후년에 나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 사회 속에 실제적으로 표준이 들어가고 기술이 더 진보되는, 또 상호 협력을 하는 이제 그러한 순환 관계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쭉 진행될 거고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시간이 잠깐 5분 넘겼지만 OMG라는 사설 표준 단체에서 로봇 DTF가 이제 어떤 표준을 했고 지금 어떤 표준을 만들고 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현실 속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마지막 발표인데요. 혹시 코멘트 있으나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